조조가 말을 달려 중모현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동탁의 명을 전하는 파발이 먼저 당도에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관을 지나려던 조조는 관문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밤늦은 시간 현령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조조를 후원으로 불러낸 뒤 물었다. 동탁이 잘 대접해줬는데 어째서 배신했냐는 물음이었다. 그 말에 조조는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며 비웃었다. 그리곤 자신을 동탁에게 바치고 상이나 받으라고 했다. 그러자 현령은 좌우를 물리고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자신은 주인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 뜻이 작지는 않다고 말이다. 조조가 살펴보니 거짓 같지 않았다. 그래서 조조도 가슴속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현령은 스스로 조조의 결박을 풀고 자리에 앉힌 뒤 2번 절했다. 조조가 현령의 이름을 물으니 그는 자신을 진궁 공대라고 밝혔다. 진궁은 그 길로 노자로 쓸 금은을 약간 챙기고 조조와 함께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2 사람은 해가 질 무렵에서 성고 부근에 이르렀다. 조조가 한 숲이 짙은 곳을 채찍으로 가리키며 진궁에게 말했다. 저 속에 여백사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친과 위용제를 맺은 사이라 하룻밤 묵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여백사는 조조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조정에서 조조를 잡으려고 송화라는 것도 알고 걱정도 해주며 하룻밤 쉬어 가기를 먼저 권했다. 조조가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으니 여백사는 자식을 구해준 이를 대하는 아비처럼 진궁에게 허리 굽혀 감사 인사를 했다. 여백사가 몸을 일으키더니 안채로 들어가서 한참 후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집에 좋은 술이 없다며 서촌에 가서 술을 사오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나귀를 타고 집을 나갔다. 쫓기는 몸이라 그런지 조조의 눈에는 까닭 없이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다. 의심이 생긴 조조는 안에 들어가 식구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은 게 아닌가 더럭 의심이 났다. 그렇게 여백사는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진궁도 은근히 걱정되는지 얼굴이 흐려지고 조조는 더욱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더욱 귀를 모아 바깥에 동정의 마음을 쓰고 있는데 문득 집 뒤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렸다. 조조와 진궁이 몰래 초당 뒤에 숨어들어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더니 여러 사람이 묶어서 죽일지 그냥 죽일지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조조와 진궁의 낯빛이 변했다. 진궁이 어떻게 하겠냐며 물으니 조조는 먼저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는다고 말하며 칼을 뽑았다. 진궁도 할 수 없이 칼을 빼들고 조조의 뒤를 따랐다. 2 사람은 똑바로 후원으로 뛰어들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눈에 띄는 사람은 모조리 죽였다. 죽여놓고 보니 여백사의 처자와 남녀 종을 합쳐 8이나 되었다. 그래도 혹시 남은 사람이 있을까 하여 2 사람은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엌 뒤로 갔을 때 돼지 한 마리가 묶인 채 몸을 바둥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2 사람은 어이가 없었다. 돼지를 잡으려고 칼을 갈고 있던 사람을 의심이 지나쳐 모조리 죽여버린 것이었다. 진궁이 조조가 의심이 많아 자신들을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어찌하면 좋냐고 탄식했다. 조조도 난감했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다. 어쩔 수 없이 2 사람은 말을 타고 달아났다. 채면리도 달리기 전에 멀리서 나귀 안장에 술 2병을 사서 매달고 급히 돌아오는 여백사가 보였다. 손에는 과일과 채소까지 싸들고 있었다. 여백사는 조조와 진궁을 보자 무슨 일로 급히 떠나려 하는지 물었다. 조조는 쫓기는 몸으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며 폐를 끼칠까 두려워 이만 떠나는 길이라 했다. 그러자 여백사는 어림없다는 듯 2 손까지 저으며 조조와 진궁을 말렸다. 여백사는 집에 돼지까지 잡으라고 시켜놓았으니 다시 돌아가서 하룻밤 묵어가라고 했다. 그러나 조조는 진궁에게 그냥 가자고 하고 말에 채찍을 가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백사를 지나칠 무렵이었다. 조조가 갑자기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더니 채찍을 들어 여백사에게 뒤쪽을 가리키며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여백사에게 물었다. 그 말에 여백사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조조가 재빨리 칼을 뽑아 여백사를 베어버렸다. 그 모습을 본 진궁이 무슨 짓이냐며 놀라 소리쳤다. 조조는 진궁에게 여백사는 의리가 깊고 자신들에게 호의를 가졌으나 집에 돌아가 식솔들이 몰살당한 것을 보면 자신들을 가만두려 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진궁은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죽이는 것은 크나큰 불이라며 조조에게 반박했다. 조조는 가만히 그를 보다가 낮고 조용하게 대답했다.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들을 저버릴지언정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오. 남을 배반할지언정 배반당하지는 않으리란 차가운 결이었다. 그 말을 들은 진궁은 이미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음을 알았다. 조조의 그 같은 결정은 곧 그의 정신이 전통적인 육아의 가르침과 결별하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육아의 가르침은 태평스러운 시대의 원리였고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의 시대에는 맞지 않았다. 그러나 진궁은 달랐다. 아직도 육아적인 이상에 사로잡혀 있는 진궁은 조조가 그 이상을 실현할 인물로 믿었다. 진궁은 크게 실망했다. 밤길을 달리는 동안에도 백점에 투숙하여 늦은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진궁은 말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있었다. 조조는 배불리 저녁을 먹자마자 곧 잠에 골아떨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깊고 편안하게 잠든 조조를 보자 진궁은 한층 그의 사람됨에 두려움이 일었다. 진궁은 조조를 떠나 다른 좋은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 밤으로 떠나갔다. 조조가 일어나서 진궁이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이 여백사를 죽이는 걸 보고 위롭지 못하다고 여겨 떠난 것을 알았다. 그 길로 조조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진류 땅에 도착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